안녕하세요. 김부경입니다. 우리 2차 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차 시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전반적인 이론 부분을 했었고요. 그게 인공지능 수학을 가미해서 자연어 처리, 우리의 말을 어떻게 인식하는 과정의 역사에 대해서도 한번 쭉 훑어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여러분한테 생성형 인공지능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마침 이런 자격증이 있어서 이 자격증을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 2급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문제고요. 올해 1회 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트에 들어가 제가 다 정리한 거 드릴 테니까 한번 쭉 보시고 시험도 한번 도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생성형 인공지능의 가장 큰 장점은 중 하나는 무엇인가입니다. 우리 생성형 인공지능에는 키포인트는 생성입니다. 생성. 그러다 보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중 생성형 인공지능의 응용 분야로 적절한 것은입니다. 자, 답은 또 생성 글자가 보이시나요? 생성 들어가겠습니다. 자, 3번 한번 풀어볼까요? 3번. 자, 생성형 인공지능의 주요 이수 중 하나인 할루시네이션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네, 답은 1번 AI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생성하는 현상입니다. 자, 4번 BRT 모델. BRT 모델은 뭐라고 그랬죠? 자, BRT 모델은 양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양방향을 하는 이유는 텍스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앞뒤 문맥을 보고 내가 이해를 하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5번은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다음 중 생성형 인공지능이 사용하는 학습 방법으로 적절한 것입니다. 자, 지도 같기도 하고 비지도 같고 강화도 가는데 가장 사용하는 적절한 것은 자기 지도 학습입니다. 자,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은 대규모 데이터를 미리 학습한다 그랬죠. 미리 학습할 때 자기 지도 학습 방법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도 학습이란 입력 데이터의 일부를 가리거나 병영한 후 모델이 이를 예측하거나 복원하도록 학습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생성형 AI가 교육 분야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 여기에도 또 어디서 많이 본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맞춤형 학습 자료를 생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7번. 생성형 AI가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하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생성형 인공지능은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에 올 단어나 문장을 확률적으로 예측하여 텍스트를 생성합니다. 답은 네, 2번입니다. 8번 생성형 AI의 주요 응용 분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는 것은 데이터 백업입니다. 법률 문서 작성, 마케팅 콘텐츠 생성, 예술 창작 다 생성에 해당하고 데이터 백업은 생성형 인공지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9번 한번 볼까요?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했죠. LLM의 대표적인 예시는 무엇인가? 자, 우리 LLM이 있고 그게 파생된 서비스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요 밑에 2번, 3번, 4번은 그냥 이 파생된 서비스이고 GPT-3가 그냥 LLM의 하나의 이름 LLM입니다. LLM. 자, 10번.
챗GPT와 제미나이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 제미나이는 구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글 검색과 연동이 되어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번에 3번입니다. 11번 GPT-3 모델이 텍스트 생성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1번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자연스러운 문장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12번 생성형 AI가 법률 문서 작성에서 지식재산권 이슈를 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뭐 지식재산권 하니까 우리 저작권 침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BERT 모델이 문장을 양방향으로 읽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네, 문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13번은 1번입니다. 14번 생성형 인공지능이 교육 및 학습 지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도 우리가 많이 보던 단어가 보이고 있습니다. 3번 개개인에 맞춘 학습 자료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GPT 모델이 기존 모델과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인가? 이건 역시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자연스러운 문장을 생성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생성형 인공지능을 할 때 윤리적인 문제도 빠질 수 없는데 제가 이 디지털윤리.kr이라고 하는 요 사이트에서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윤리.kr. 자, 여기 교육자료실에 가보니까요, 뭐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공부를 하셔가지고 가지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디지털 윤리에 관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할 일이 있거나 할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 보드게임도 있더라고요. 보드게임을 보시면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맞추는 거겠죠. 퀴즈.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 등이 포함된 정보는 개인정보. 이렇게 여러분들 퀴즈도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아이들하고 저도 좀 어려웠거든요. 어려운 부분도 있었어요. 자, 사람이나 도구를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생성형 AI 활용에서 유의해야 할 태도는 가의존이었는데 저는 가외존으로 본 거예요. 뭐지? 왜 가외? 가외?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를 잘 이용해 보시면은요. 이 윤리적인 문제를 조금 쉽고 재미있게 좀 이해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영상 하나만 좀 볼까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챗 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열풍은 기술 발전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도 안겨주고 있습니다.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윤리 기준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열풍을 몰고 온 업체의 최고 경영자가 한국을 찾았을 때 가장 큰 화두 가운데 하나는 윤리와 규제였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망자분들이 다시 앞으로 이게 부활해서 사람들과 이제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규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AI가 해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잠을 좀 얻고 싶습니다. 하지만 챗 GPT 개발자에게도 뾰족한 수는 없었습니다. Society is going to have a conversation about how we think about individual rights in scenarios like that and what we want the limits on these systems to be, the rules of the road for these systems to be. I don't have all the answers yet,
인공지능의 발전은 놀라움과 기대를 안겨줬지만 곳곳에서 윤리 문제가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이탈리아는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로 한때 챗GPT 접속을 차단했고 세계 여러 학교도 부정행위를 막겠다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대기업들은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자체적으로 윤리 규정을 만들고 있긴 한데 소규모 업체까지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거는 크롤링을 해서 인터넷상에는 이미지를 가져다가 학습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들도 많이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그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이제 구입을 해서 진행. 이런 가운데 AI 윤리를 기업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국가 표준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 윤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제작했습니다. 챗봇이나 자율주행, CCTV 등 서로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산업에 있어서 윤리 기준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 표준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국가 표준이 의무나 규제가 아닌 민간 기업의 시장 진출을 돕겠다는 차원이어서 인공지능 윤리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자, 혹시 잘 들렸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만약에 안 들렸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이 PPT도 다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속도에 맞춰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생성형 인공지능 AI 윤리 파트에 들어가시면 이제 저작권 문제와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두 가지의 큰 골자로 나누게 됩니다. 저작권이라고 하면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개념으로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콘텐츠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I가 생성형 콘텐츠는 원본 제작자에 대한 권리와 충돌될 수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된다.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의 정보가 생성형 AI에 의해 무단으로 수집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고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에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두 골자입니다. 자, 그리고 저작권에 대해서는 준수, 직접 인용 자제, 창작자 권리 존중, 사용 원칙 준수라고 하는 이런 세 개의 준수 파트가 있고,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는 민감 정보를 사용을 자제하고 익명 데이터를 사용하며 사전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또 두 번째 골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정리가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리 한번 문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에 우리가 이 정도는 조금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우리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콘텐츠와 관련하여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 생성형 인공지능이 원본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번.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권 문제와 관련된 공정 사용 원칙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명한 것입니다. 공정 사용에 대해서 우리 위에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게 되겠지만 이렇게 교육, 비평, 리뷰 등의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공정 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개인정보 보호 준수를 위해 프롬프트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입니다. 답은 3번.
프롬프트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번, 다음 중 AI 모델이 학습할 데이터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유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답은 1번, 데이터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이것도 사실 좀 좋은 말이 그죠? 다 있죠. 자, 생성형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에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될 경우 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답은요, 5번은 2번입니다. 데이터의 익명화와 안전한 처리가 필요하다. 자, 미국의 한 대형 기술 기업이 AI를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여기서 몇 번일까요? 네, 4번. AI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 만약 간연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그 쉬운 윤리 문제 있잖아요. 이게 저 좋은 말. 우리가 윤리적으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답일 수 있습니다. 자,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인정보 보호 준수 사항 중 민감 정보 사용 자제와 관련하여 적절한 프롬프트 작성 예시입니다. 민감 정보에 대해서 프롬프트 작성 예시입니다. 자, 고객의 이름 주소를 포함한 익명화된 고객 피드백 데이터를 분석해줘 라고 여러분들 2번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8번, AI가 생성한 콘텐츠와 기존 저작물 간의 저작권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성형 AI 개발자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가? 자, 이것도 좋은 말 찾으면 되겠습니다. 1번, 학습할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검토를 하고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됩니다. 자, 9번 한번 볼까요? GDPR에서 규제하는 AI 개인 데이터 사용에 관한 중요한 원칙은 무엇인가입니다. 자, GDPR은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으로 개인 데이터의 수집, 처리, 저장, 전송에 대한 포괄적인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데이터의 최소화와 투명성에서 투명성이라고 하면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가 AI 시스템에 의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게 투명성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생성형 AI가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개인 정보에 대한 안전한 처리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0번은 3번입니다. 자, 저랑 같이 하고 나중에 따로 볼 생각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좋은 말이 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 미국의 저작권법에는 AI가 생성형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주요 이슈는 무엇인가?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기속 여부 2번. AI가 생성형 콘텐츠의 저작권을 기속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12번. 국내의 한 법률회사가 2023년 AI를 활용하여 법률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그러나 이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 문제로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이 사건에서 다뤄질 주요 법정 쟁점은 무엇인가? 이것도 좋은 말 찾으시면 됩니다. AI가 기존 법률 문서를 학습하면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좀 이론적인 파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을 가지고 우리는 이 API를 활용해서 우리는 챗봇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만의 챗봇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챗봇도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바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챗봇을 만들려면 이제 프로그램적인 마인드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클로드라든지 챗GPT를 사용해서 코드를 조금 완성해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파트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좀 편하게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API라는 용어 자체도 좀 낯설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웹 쪽에 대한 통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의 컴퓨터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누군가에 연결이 되어서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만든 것을 우리는 보고 있을 뿐입니다. 보여질 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막 있잖아요. 아무 주소나 치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는 이런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면은 입출금 장소와 세금 공과금 장소가 있듯이 우리는 이런 구역구역이 있습니다. 서버 쪽에는.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은행 볼 일이 있어 라고 돈을 찾고 돈을 입금할 할 거야. 그러면 너는 예금 창고 AIP 쪽과 연동해. 됐나요? 그런데 연동하는 건 좋아. 그런데 나는 연동할 때 너한테 두 가지를 요청할 거야. 뭐 신분증을 요청할 거고 계좌번호를 요청할 거야. 그럼 너 그거 두 개 꼭 들고 와야 돼. 그거 들고 API에 접속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그거를 들고 접속을 하면은 안에서 막 검사를 하겠죠. 데이터베이스 검사도 할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띵 됐다 하고 던져주는 게 응답입니다. 우리한테 뭘 던져주냐고요? 잔고를 던져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API는 서버 쪽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뭐 배민을 신청했어요. 배민을 이제 신청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게 들어가려면 우선은 식당을 검색할 겁니다. 그래서 식당 검색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들고 가야 되는 게 뭔가요? 뭘 시켰는지와 그리고 주소를 여러분이 들고 가지는 않겠지만 내부적으로 여러분이 선택한 주소와 요 찌뽕한 선택한 음식이 같이 API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서는 내부적으로 주소하고 요리가 왔네. 그럼 내가 요거를 내부적으로 어떤 식당에 요렇게 연동해서 해줘야지. 라고 하는 게 AP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개념을 봅니다. 자, 우리은행 용산 지점이 서버의 위치고 그래? 너 그중에서 입출금 창고가 필요해? 그러면은 API라고 하는 번호를 넣어줘야 돼. 그 대신에 여기 접속하려면은 너 뭐 해야 되냐면 신분증을 들고 오든지 아니면은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가요? 좀 어려운 개념인가요? 자, 이제 우리는 요거를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오픈 AI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오픈 챗GPT 말고요. openai.com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openai.com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API 로그인이라고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API란 개념을 익혔고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여기 첫 번째 퀵 스타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퀵 스타트. 여기요. 왼쪽에 퀵 스타트. 자, 그리고 나면요. 요렇게 뭔가가 우리 이렇게 사용하면 돼라고 얘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는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이번에 오픈 AI가 올 초인가? 한번 확 바뀌어가지고 버전이 조금 업데이트가 되는 바람에 얘가 조금 전체적으로 바뀐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저랑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내일 또 어떻게 코드가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요렇게 쓰는구나. 요렇게 쓰면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랑 다르더라도 여러분들 얼른 오픈 AI 여기 들어와셔가지고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텍스트를 생성하고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리고 임베딩은 벡터 임베딩. 우리 그때 아까 벡터 임베딩 생각나죠? 그거를 만드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코드는 엄청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볼 게 뭐냐면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이게 이번에 여러분한테 API가 제공되는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아마 제공이 될 것 같아요. API 키 값이 제공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오픈 AI가 제공해주는 요 모델, 최신 모델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 모델. 자, 지금 GPT-4가 있고 GPT-4 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거 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요금을 좀 많이 쓰는 사람한테 순차적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GPT-4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GPT-4는 LMM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입력으로 텍스트 말고요. 이미지 넣어도 되고 막 영상 넣어도 되고 막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요금은 좀 비싸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GPT-4 미니도 있고요. 3.5 터보도 있고 얘 보니까요.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거구나. 얘는 음성 인식 뭐 이런 것들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씩 다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게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API 레퍼런스로 한번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다시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로그인. 자, 로그인 하니까 좀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까지 된지 모르겠네요. 잠깐 이렇게.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대시보드가 나와요. 대시보드에 보시면은요. 자, 여기 API 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PI 키. API 키. 자, 지금 저 엄청 많이 만들어 놨죠. 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키 값이 하나씩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도 만드시면 되는데 이게 요금이 좀 들어가야 돼서 저는 미리 요금을 선정해 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번 달에 쓴 양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좀 제한을 걸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번 달에 제가 지금 보시면은 지금 한계에 도달했어요. 이게 API 키가 어딘가에 유출이 됐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그렇거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키를 받게 된다면 아니면 여러분이 키를 만들어서 수업을 하게 된다면은 키는 항상 좀 중요하게 다루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도 요거 볼 수 없어요.
이거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 저장해 놔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그래서 API 레퍼런스에 가서 DOCS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요거 하려면은요,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콜앱에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들어가시냐면요. 자, 구글 로그인 하셨을 거고, 콜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콜앱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새 노트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한번 API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 번씩 사용해 보도록. 여기까지 한번 들어와 주세요. 자, 이렇게. 자, 우리는 오픈 AI에서 제공해주는 API를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 이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를 여기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은요, API라고 한번 할게요. API 사용법, 용법, 이렇게. 조금 더 크게 할게요. 제가 올해 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수업을 엄청 많이 했는데 기본적인 거를 가르쳐 주고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챗GPT나 클로드를 사용해서 얘를 좀 꾸며달라고 하는 게 다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여러분들도 천천히 한번 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런 챗봇을 만들어 봐야 되겠네, 이런 챗봇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는 오픈 AI 설명 좀 할게요. 오픈 AI 패키지 설치. 자, 느낌표 하시고 pip 인스톨 오픈 AI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hift 엔터, Shift 키 누르고 엔터. 자, 처음이라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자, 다 되셨으면 이 패키지 불러와야 되겠죠? 나 좀 쓸게. 임포트 오픈 AI 하시고 잘 설치됐는지 확인해 봅시다. 우리 오픈 AI 언더바 2개 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랑 여러분들은 분명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요 지금 현재 10월 21일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 1.52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요 키가 있습니다. 오픈 API 키는 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이 화면에 이렇게 막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요 키에다가 좀 숨길 겁니다. 숨기기 위해서 숨긴 거를 우리가 불러오는 작업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프롬 구글 콜앱
input Shift 엔터. 됐나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다른 것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 개발 때문에 여러 가지가 설치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새 보안 비밀 추가라고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은 뭐를 대문자로 OpenAI 언더바 API 언더바 키라고 하는 값을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문자입니다. OpenAI 언더바 API 키 언더바 키입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아마 본부에서 여러분한테 키 값을 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러분 그거를 키 값을 이렇게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붙여넣기요.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붙여넣기 하시고, 뭐, 엔터 이런 거 치면 안 됩니다. 그냥 붙여넣기 하고, 그냥 X 치시면 됩니다. X. 이렇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얘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user get 뭐라고요? open AI 언더바 API 언더바 키라고 이렇게 하고 Shift 엔터를 치면은 잠깐만요. 유저 점이죠. 점. 잠깐만요. 유저 데이터. 자, 그러면 이런 창이 나올 겁니다. 유저 데이터, 그 다음에 액세스 권한 부여를 해주시면은요, 이렇게 키 값이 나와요. 이렇게 키 값. 자, 키 값을 나오는데,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실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SK로 시작해야 되고요. 끝에가 뭐 이렇게 끝나야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돈표시 R, 돈표시 N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이 한 칸 띄웠다거나 탭키를 했다거나 아니면 엔터를 쳤다는 거예요. 그냥 끝에가 이렇게 끝나야 돼요. 뭐 W, 뭐 돈표시 뭐 이런 나오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딱 우리가 여기에 부과되어야 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걸로 딱 끝나야 돼요. 딱 끝나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 뭐 엔터 뭐 이런 식으로 붙이면 안 돼요. 뭐 엔터, 뭐 탭키, 옆으로 스페이스 이런 거 전혀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요렇게 하고 이제 끝 X 하시면은 이제 가능해집니다. 자,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 이거에서 학생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엔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요. 나중에 안 나와요. 무슨 값이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린트 치고 난 다음에 뒤에를 한번 다 검사해 봐야 됩니다. 뒤에를 검사. 저 같은 경우는 다 검사를 시켰어요. 혹시 이것 때문에 뒤에 게 안 나오는 건지 뒤에 단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갖고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반이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API를 챗GPT API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됐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부터 이제 열심히 한번 챗봇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